네, 안녕하세요. 카단말기 포스트비 대표 연결아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단말기는 KCP 벤에서 판매하고 있는 SCS 4200 모델입니다. 이번 시간에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NFC 기능이 있죠. 그래서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하얀색 불이 들어왔죠. 이게 바로 스캐너입니다. 스캐너를 통해서 QR코드나 바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다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카드를 직접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주께서는 고객의 카드를 만질 필요 없이 고객이 카드를 투입하게 되면 금액만 눌러서 결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고객의 카드를 만질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보시면 멀티패드 오른쪽 측면에 보면 삼성페이라는 로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고객이 직접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고객의 스마트폰을 만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말기 본체 SCS 4200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예쁜 색깔로 이렇게 버튼이 되어 있죠. 파란색 버튼은 취소 버튼입니다.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쓰는 게 그 취소 버튼이고요. 그리고 종료 버튼, 정정 버튼은 숫자를 정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은 어떻게 보면 키보드로 얘기하면 엔터의 기능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말기는 또 키인 결제도 가능하죠. 키인 결제는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결제하는 기능이 키인 결제입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하죠. 현금 버튼이 있고요. 집계 버튼은 매출 집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별 집계도 가능하고 기간별 집계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말기의 또 가장 큰 장점은 이쪽에 보시면 화면에 보면 여기에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쪽에 자, 이게 바로 무선 랜카드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무선 랜카드인데 무선 랜카드를 하나 연결을 하게 되면 USB 이 부분에다가 무선 랜카드를 연결하게 되면 와이파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사무실에 있는 경우에는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까지 다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매장 오픈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SCS 4200으로 이 모델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지도 자동으로 절단이 되죠. 이쪽에 용지를 여기 뚜껑 있죠.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죠. 그리고 이 안에 용지가 대용량 포스 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지 교체를 한번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용지 교체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걸 밖으로 빼시고요.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 다시 한번 닫아볼게요. 빼고 자동으로 절단이 되죠. 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자, 여기 와이파이 있죠?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특수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특수 버튼 있죠. 특수 버튼 누른 다음에 1233, 1015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잘못 알려드렸네요. 여기 통신 버튼 3번을 눌러주십시오. 통신이라고 되어 있죠. 눌러준 다음에 통신 방식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통신 방식을 변경하시겠습니까? 3번 누른 다음에 예. 그러면 랜으로 이제 한 다음에 여기 와이파이가 있죠. 와이파이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와이파이 검색을 하시고 이 주변에 있는 이때요. 스마트폰 핫스팟을 활성화시키면 스마트폰 핫스팟도 잡습니다. IP타임 이게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 공유기입니다. 눌러보면 지금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와이파이 공유기 비밀번호는 영문, 대문, 대영문이죠. 영문인데 대문자, 영문인데 소문자, 숫자, 특수 부호로 이렇게 이제 와이파이 공유기 비밀번호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걸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와이파이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통신 3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통신 방식 변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랜 무선 와이파이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검색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검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P 타임 나이스. 자,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연결이 자동으로 될 겁니다. 됐죠? 와이파이 연결 성공. 자동 IP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설정 완료됐고요. 그러면 와이파이 기능이 떴죠. 자, 카드 결제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 투입은 여기에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투입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방법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멀티패드가 이렇게 고객을 향해 있을 겁니다.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을 거니까 고객 보고 카드를 투입하라고 하면 됩니다. 고객님 카드 투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투입하겠죠. 그러면 점주께서는 금액만 누르면 됩니다. 4,500원. 그럼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용지가 출력이 됩니다. 결제하는 방법이죠. 자, 용지가 자동으로 절단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카드 빼면 되겠죠. 자, 이게 멀티패드의 기능입니다. 멀티패드가 있으면 그래서 편리한 점이 있거든요. 고객이 직접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체에다가 한번 카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를 투입하고요. 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2,000원. 자,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 해드릴까 여쭤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직접 이 서명 패드에다가 서명을 또 해야 되겠죠. 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해볼게요. 자, 개월수란 멘트가 나오는데 만약에 고객이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3개월 거래가 진행이 되겠죠. 자, 이 숫자를 정정할 때는 그쵸? 숫자 정정할 때는 여기 정정 버튼이 있습니다. 주황색 버튼이죠. 정정 버튼 누르게 되면 지워집니다. 자, 일시불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할부를 0개월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자, 그 다음에 서명해 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죠. 자, 멀티패드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객이 직접 서명을 할 거니까 본인이 결제하려는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서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5만 원 이상 결제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소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취소는 파란색 버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눈에 띄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전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거래가 있는데 직전거래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 있죠.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고요.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들을 취소할 때는 신용거래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전거래 한번 눌러볼게요. 3번. 자, 3번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카드 번호와 그리고 결제 일시, 그 다음에 승인 번호,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 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셨으면 1번 버튼을 눌러서 취소 진행을 하면 되겠죠. 1번. 자, 카드를 읽히세요. 카드를 넣으면 되겠죠. 카드를 넣어볼까요? 만약에 고객이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투입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카드가 있으니까요. 자, 서명해 주세요. 5만 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또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서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서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마이너스 52,000원 취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카드 빼라고 하네요. 소리를 계속 하죠. 여기 보시면 AS 카드 재고 요망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자, 카드 빼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결제했던 금액이 4,500원인데요. 요거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이거는 직전 거래가 아니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거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번. 자, 총 결제 금액이 얼마였나요? 4,500원. 자, 그 다음에 카드를 읽히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객이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읽힐 수가 없으니까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 한번 넣어볼게요. 고객님 카드 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원거래 승인일자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이 원거래 승인일자의 개념은 그 카드를 원래 거래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그 카드를 언제 결제했나요? 언제 결제했죠?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결제한 카드라고 한다면
여기 정정 버튼을 눌러서 어제 날짜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오늘이 21일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원거래 승인번호.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승인번호 8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죠. 만약에 이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하시면 승인번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5171네요. 5171. 자, 승인번호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아이고, 뭘 잘못 눌렀나 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승인 신용거래죠. 1번. 자, 총 결제 금액은 4,500원. 입력. 자, 다시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 넣어볼게요. 고객님 카드 투입해 주시겠어요? 투입. 자, 원거래 승인번호가 나오겠죠? 원거래 승인 일자. 오늘 맞죠? 오늘 했으니까요. 자, 승인번호는 0010 5171. 자, 그 다음에 취소가 됐죠. 뭘 잘못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4,500원 취소가 됐죠. 자, 그리고 카드를 제거해 달라고 또 하네요. 자, 케이스페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금까지 카드를 결제하고 취소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이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는 이 IS칩이 망가진 카드입니다. 카드를 넣어볼게요. IS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잘 보십시오. 자, 거래 금액을 눌러볼게요. 거래 금액을 1,000원 해볼게요. 자, 어떤 멘트가 나오나요? 아이스 카드 오류라는 멘트가 나오죠. 카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를 하는데 이때요. 카드를 빼십시오. 여기도 읽혀주세요. 카드를 읽혀주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카드를 빼신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게 마그네틱이에요.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는데 보시면 여기에 끼웁니다. 자, 마그네틱은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끼웁니다. 이렇게 끼운 다음에 밑으로 긁어주면 돼요. 긁어볼게요. 자, 그러면 정상 승인됐죠. 이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이니까 직전 거래겠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짜리 결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승인 날짜 1월 21일 1시 37분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죠. 1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읽혀주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카드를 꽂아볼게요. 카드 꽂아주십시오. 고객님, 카드를 아이스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꽂아줍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멘트가 나올 거예요. 아이스 카드 오류 읽혀주세요 카드를. 이런 멘트가 나오죠. 그러면 카드를 뺀 다음에 마그네틱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여기에 끼웁니다.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밑으로 긁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됐죠. 그러면 승인 취소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본체에서 한번 해볼게요. 단말기 SCS 4200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카드를 한번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멘트가 나와요. 아이스 카드 오류, 카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를 하는데 카드를 빼십시오. 카드를 뺀 상태에서 마그네틱을 이제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여기 끼웁니다. 여기 끼우는 데 있죠. 여기 이 부분에다 긁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끼워요. 이렇게. 그리고 긁어주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겠죠? 7,000원 눌러볼게요. 결제됐죠? 이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입니다. 3번. 자, 확인하셨죠? 7,000원. 맞죠? 1번 진행. 카드를 읽혀주세요. 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스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그런데 긁어달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고장났기 때문에. 이 아이스칩이 고장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그네틱을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여기에 끼웁니다. 끼운 상태에서 밑으로 긁어줍니다. 그러면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7,000원. 지금까지 마그네틱을 결제하는 방법이고 취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페이도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 여기에 삼성페이라고 로고가 쓰여 있죠.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멀티패드에도 이쪽에 삼성페이 로고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페이 결제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댑니다. 자, 스마트폰 뒷면을 오른쪽 측면에 이렇게. 자, 됐죠?
결제 금액을 눌러주세요라는 멘트를 할 텐데 4,700원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그러면 결제가 됐다라고 문자에 떴죠. 네, 이렇게 해서 결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결제, 다시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뭐가 문제가 있나 본데요. 네, 망 취소가 됐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삼성페이 결제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자,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댑니다. 이렇게. 자, 됐죠? 됐죠? 9,000원 해볼게요. 입력. 됐죠? 9,000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직전 거래죠? 방금 결제한 신용카드니까 직전 거래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3번, 그 다음에 9,000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확인되었으면 입력 버튼. 진행 1번. 다시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보겠습니다. 자, 대볼게요.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댑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9,000원. 자, 그 다음에 멀티패드에다가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멀티패드에 결제할 때는 이쪽 삼성페이 로고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결제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멀티패드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결제하기 전에 먼저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준비가 됐죠? 한번 대볼게요. 아무 반응 없을 거예요. 한번 대볼게요.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다 갖다 대볼게요. 반응 없죠? 그래서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 뒷면을 이렇게 갖다 대기 전에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1번 버튼 위에 보면 신용 버튼 있죠?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결제받을 금액 8,520원 그 다음 입력. 이때 통합패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죠. 이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갖다 대라고 하시면 돼요. 고객님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그럼 결제가 됐죠? 이게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이에요. 자, 얼마인가요? 8,520원 결제가 됐죠?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신용거래입니다. 직전거래입니다. 직전거래죠. 3번. 자, 8,520원. 맞죠? 1번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고객님에게. 자, 고객님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대어 달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삼성페이 결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8,520원.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패드가 있으면 좋은 점이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주께서는 고객의 스마트폰을 만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QR코드 결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QR코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페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건데요. 네이버페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첨부해 볼게요. 네이버페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페이 클릭. 자, 그 다음에 카드 선택하고 이때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결제 준비가 되죠. 준비가 됐죠? 이게 바로 QR코드입니다. 매장에 오신 고객분들 중에서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 QR코드 결제 준비가 됐습니다. 고객은. 자, 그러면 가맹점주가 할 일은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기 보시면 QR코드 결제할 때 사용하는 게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간편결제라고 되어 있죠. 7번 버튼 옆에. 7번 버튼 옆에 있는 간편결제가 바로 QR코드를 결제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면 이 멀티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간편결제.
이때 거래 금액을 눌러줘야 되겠죠. 10,000원 해볼게요. 10,000원. 10,000원 입력한 다음에 그렇죠? 10,000원 입력했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자 이때 스캔에 하얀색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이 스캔에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QR코드를 여기에다가 갖다 대면 결제 준비가 마쳤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QR코드를 대볼게요. 자 보십시오.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읽히면 돼요. 그러면 결제가 바로 준비가 되죠. 결제가 됐죠. 10,000원. 그리고 이렇게 10,000원 결제됐다라고 문자에 떴습니다. 한미 슈퍼에서 결제가 10,000원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거래죠. 1번 신용거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직전거래죠. 방금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니까 직전거래입니다. 3번 눌러주시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10,000원 이렇게 떴죠.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확인되었으면 1번 진행해서 1번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스캐너에다가 QR코드를 갖다 대면 돼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죠. QR코드 결제 준비가 됐고요. 다시 대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10,000원. 이렇게 해서 QR코드 결제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객이 QR코드를 내밀었을 때 결제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편 결제를 눌러주시면 자, 간편 결제 눌러준 다음에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스캔에 불이 들어오죠. 하얀색 불이. 여기에다가 QR코드를 읽히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네이버페이와 같이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 그리고 제로페이, 그리고 웹카드 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여기 현금 버튼이 있습니다. 현금 버튼이라고 있죠. 현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는데 이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현금 영수증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금 영수증은 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아니고 카드로 결제하신 분이 아니고 현금으로 결제하신 분들 중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주는 게 현금 영수증인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겠죠. 현금 버튼 눌러볼게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게 바로 소비자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방식이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말 그대로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양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특수 버튼. 아, 죄송합니다. 현금 버튼. 그 다음에 근데 어떤 고객이 오셨어요. 이 고객은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객이 지금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짜리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볼게요. 자, 현금 버튼 눌러주시고 자, 고객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고 있으니까 1번이겠죠. 그 다음에 10만 원 금액을 지불한 금액 10만 원 눌러주시고 입력. 자, 그 다음에 이때 멀티패드, 통합패드 사용 가능한 멘트가 떴을 때 여기에다가 고객님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10-7900-9412 입력.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죠. 됐습니다. 10만 원. 보시면 여기 휴대폰 번호가 제 거가 들어가 있죠. 010-7900-9412. 제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10만 원이라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현금 거래가 바로 현금 영수증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2번.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했죠. 1번이죠. 자, 이때 10만 원을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고객이 지불한 금액을 입력하시고 입력. 이때 고객님 다시 한번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고객이 입력을 하겠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자, 확인하세요. 자, 원거래 승인일자가 나옵니다.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 발행을 했다고 한다면 어제 날짜로 여기
밑에 정정 버튼이 있죠. 이 주황색 버튼을 눌러서 어제 날짜로 바꿔주면 되겠죠. 20일로. 하지만 오늘이 21일이니까요. 입력. 자, 원거래 승인번호.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 승인번호 9자리를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190997361네요. 그 다음에 거래 취소가 맞죠? 1번입니다. 거래 취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정상 취소. 현금 영수증이 취소가 됐습니다. 소득공제가요.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과 취소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1번 버튼 위에, 죄송합니다. 1번 버튼 위에 보시면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신용 승인 눌러주시고, 1번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아이폰을 이 부분에다가 갖다 대면 애플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준비가 됐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입니다.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00원 확인하시면 되겠죠? 결제 금액은 2,300원입니다. 맞죠? 거래 일시, 그리고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거래 금액, 카드 번호 나와 있네요. 확인되었으면 1번 진행. 다시 한번 아이폰을 이 부분에다 갖다 대면 취소가 됩니다. 자, 준비가 됐고요. 자, 마이너스 2,300원. 그 다음에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키인 결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오픈 매장에 설치를 할 때 키인 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키인 결제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결제하는 기능이 키인 결제입니다.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면, 즉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면 결제할 수가 있어요.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번 버튼 위에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시고, 판매 금액, 결제받을 금액을 45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입력 버튼. 자, 이때 카드를 읽혀주세요라는 멘트를 하는데 카드가 없죠. 그죠? 카드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이 알려준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입력 버튼,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연월에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연월이죠. 예를 들면 28년 09. 자, 연월에 맞게끔 해주시고, 할부 개월수, 원하는 할부 개월수가 있겠죠. 일시불이면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요. 2개월은 이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서명해 주세요. 그러면 고객이 서명할 수가 없으니까 가맹점주가 서명을 하면 키인 결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키인 결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고객분들이 키인 결제를 오히려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맹점주들은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키인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카다메 포스티브에서 지금 KCP SC 4200 모델을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